안녕하세요. 승부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 일정으로 녹화에 참여하시지 못하게 된 프리님 대신 여기가 승부처 진행을 맡게 된 유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럽대항전 경기가 많았던 이번 주였는데요. 승무패 23회 차이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죠. 우리 현승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브렌트포드는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직전 울브스전에서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승리가 없다 보니 울브스전에서는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윙어 은벤무가 공을 잡고 전진하고 이반 토니에게 컷백을 시도하는 패턴이죠. 하지만 상대에게 위협적이기는 했으나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패턴이 읽힌 후에는 좀처럼 좋은 흐름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빌라는 직전 뉴캐슬을 3대 0으로 잡으면서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8경기에서 15득점, 2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핵심 선수는 올리 와킨슨이죠.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브렌트포드가 과연 폼이 좋은 와킨슨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수비가 좋은 빌라인 만큼 브렌트포드의 단순한 공격 패턴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와킨슨을 앞세운 빌라의 우세, 브렌트포드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튼의 경기죠. 현승 위원님, 또 이번 경기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호지슨 감독 부임 이후 3연승을 거두고 있는 팰리스입니다. 자신들의 피지컬을 이용하여 강하게 압박하고 측면의 스피드를 살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슈팅 각이 나오면 과감하게 때리는 모습도 골로 연결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플럼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두크레와 르인이 결장하면서 피지컬을 통한 볼 소유를 할 수 없다 보니 발이 빠른 선수를 배치하면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전까지는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전에서는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르인과 두크레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에버튼의 공격 패턴은 플럼전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빠른 공격진을 전방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팰리스 선수들은 득점을 할 수 있고 에버튼 선수들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이번 경기는 팰리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네, 득점력에 앞서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3번 경기 레스터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우리 또 현승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이번 경기는 레스터의 무패를 예상합니다. 딘 스미스 감독이 부임한 레스터는 직전 맨시티전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후반 70분 이후에는 레스터가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출전한 이에나초 선수가 매디슨과 함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회골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울브스는 지난 라운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코스타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득점하면서 2연승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수비에만 강점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확실히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득점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됐습니다. 또한 누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울버햄튼이 앞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상대가 맨시티라서 그렇지 레스터 감독 교체도 있었고 공격진의 변화 통해 경기력이 나아진 만큼 무승부도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공격력도 살아난 울버햄튼인 만큼 레스터의 무 또는 패배를 예상하셨습니다. 4번 경기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죠. 또 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리버풀은 리즈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상대 수비 실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골들이 많았고 특히 조타와 학포 그리고 살라 모든 공격진이 득점을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노팅엄은 맨유전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10경기 3무 7패로 승리가 없고 여전히 부상자도 많습니다. 부상자가 많다 보니 선발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중요한 수비 조직력도 3백을 썼다가 4백을 썼다가 변화를 주다 보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에다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 이길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부상자가 많은 노팅엄인 만큼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자, 5번 경기 알메리아와 빌바오의 경기죠. 이번엔 경석 의원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 알메리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상대의 자책골로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XG 0.17의 처참한 경기력을 선보였죠. 공격의 핵심인 투레와 주전 풀백 아키에메가 빠지며 전력이 크게 약화된 알메리아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잡아내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무패로 분위기가 아주 좋죠. 윌리엄스 형제의 폼이 아주 좋아서 공격의 활로도 뚫린 상황입니다. 다니 가르시아가 징계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베스가와 산세트가 있는 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죠. 종종 내려서서 단단한 수비를 펼치는 약팀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빌바오이지만 알메리아가 워낙 수비적으로 안 좋은 팀이기에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우세할 경기로 예상합니다. 네, 수비력이 부족한 알메리아인 만큼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자, 6번 경기 소시에다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또 경성 의원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소시에다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에게 패하긴 했지만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면서 공격 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공격수의 부재로 인한 결정력 문제는 여전하죠. 오야르사발과 푸보를 최전방에 세우는 전술이 지난 경기에서는 실패했던 만큼 다시 솔로스 혹은 알리초가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활약이 경기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인 노르망이 결정하는 변수도 있죠. 라요는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를 잡아내면서 길고 길었던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측면 공격이 살아나면서 승리를 챙겼죠. 다만 라요 역시 주전 수비수 카테나가 징계로 결정하는 변수는 존재합니다. 주전 전력과 최근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소시에다드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소시에다드의 결정력 부재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소시에다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결정력 문제가 있는 만큼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자, 7번 경기 바야돌리드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또 경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바야돌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일으켰던 바야돌리드는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점유율은 낮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역습이 통하면서 페촐라노 감독 부임 이후 1승 1무를 기록하게 됐죠. 특히 득점력이 살아난 것이 눈에 띕니다. 리그 25골로 치른 경기보다도 득점이 적은 바이돌리드지만 최근 2경기에서 5골을 포격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을 통한 역습 전개가 매우 날카로웠죠.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엘체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현재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카스텔라노스, 부에노가 징계를 결정하고 로페즈는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주전 센터백진이 모두 날아간 상황이죠. 하이코팀 중에서 점유율을 가지면서 플레이하는 편인 지로나이기에 역습에 대한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지로나는 원정에서 시즌 2승밖에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에 바이돌리드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네, 공격력이 살아난 바야돌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자,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셀타의 경기죠. 또 경석 의원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비아레알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은 것을 제외하면 좋은 경기력들을 최근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주중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부분적인 로테이션은 잘 가동되었기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발베르데가 폭행 이슈로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큰 전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셀타는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에게 패배를 하면서 7경기째 이어오던 무패 행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경기를 주도했지만 마요르카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풀백 말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민계자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오른쪽 수비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습니다.
비니시우스 혹은 호드리구를 막아야 하는 중책을 대체 선수가 맡아야 하는 건 큰 악재죠. 전력차도 있고 오른쪽 풀백에 구멍도 생긴 셀타이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할 경기로 예상합니다. 네, 측면 수비에 결점이 생긴 셀타인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9번 경기 엘체와 발렌시아의 경기죠. 또 병석 의원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 엘체의 패배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엘체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에게 패배를 하면서 4연패를 기록하며 생존 마지노선인 17위 알메리아와 승점 17점 차로 간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다수의 결장 선수까지 존재하는 만큼 상당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 부정확한 공격 작업과 실점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수비 실책으로 인해 세비야에게 홈에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 17위 알메리아와 승점 3점 차 18위에 위치해 있기에 생존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는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두 팀 모두 좋지 못하나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되어 있는 발렌시아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다만 발렌시아 역시 결장 선수가 많고 최근 리그 원정에서 8연패를 당하는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네, 동기부여가 더 강한 발렌시아 그리고 엘체 경기는 무패를 예상하셨습니다. 자, 10번 경기 본머스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현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합니다. 본머스는 직전 토트넘전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이 나쁜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주중에 펼쳐진 헨트와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고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차전에서 확실히 헨트와의 체급 차이가 크다고 판단됐는데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최근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한정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무와 1패를 기록한 팀이 아스날, 빌라, 뉴캐슬이라는 점을 본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냐의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스날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1점차 승리이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기에 본머스에게 충분한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중 컨퍼런스를 치렀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본머스에게 유리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해봅니다. 네, 경기력이 약한 팀들에게 강한 본머스인 만큼 승무를 예상하셨습니다. 11번 경기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또 현승 의원님 들어볼게요. 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 또는 패를 예상합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빌라에게 3대0 패배를 당했지만 선수들의 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삭 선수도 직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으며 빌라전에서 찬스가 나오면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확실히 빌라 선수들이 워낙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뉴캐슬은 득점이 나오지 않으니 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직전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에서 본머스는 경기력이 좋지 못한 팀한테는 승리를 꼭 챙기지만 토트넘 홈에서 7년 가까이 승리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력은 역시 별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전방에 위치하고 케인 선수를 내려서 사용하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은 다시 살아났지만 랑글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산체스 선수의 호러쇼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수비가 좋은 뉴캐슬과 수비가 나쁜 토트넘을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뉴캐슬 공격진이 토트넘의 나쁜 수비진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기에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챔스 경쟁이 남은 경기이며 송케드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선수의 캐리를 한다면 토트넘 승리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수비력 차이로 뉴캐슬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또 송케디오의 캐리가 있는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자, 12번 경기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죠. 또 경성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지로나 헤타페와 연속으로 비기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페드리, 덴벨레, 대용이라는 주축 자원들이 결장하면서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도 찬스들은 어느 정도 꾸준히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르샤의 전방 공격진들 중 하나만 터진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 이후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콘도그비아와 요렌테가 징계를 뛸 수 없다는 것은 큰 악재입니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사울 니게즈 혹은 어린 바리오스가 출전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4-4-2로 전환을 한다고는 해도 바르셀로나에게 중원을 장악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흐름은 아틀레티코가 더 좋지만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쥐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리그 홈에서는 패한 적이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호재죠. 다만 아틀레티코의 수비력은 현재 매우 강력한 상황에다가 그리즈만의 폼이 워낙 좋은 상황이라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중원 주도권을 가져가는 운영을 통해 승부를 예상하셨습니다. 13번 경기 이강인이 있는 마요르카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경석 위원님. 네, 저는 이번 경기 마요르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원정 승리를 따냈던 마요르카입니다. 셀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수비력도 보여줬죠. 단단한 수비 라인에 이강인, 무리키, 은디아의 공격진 폼이 매우 좋기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와 비기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단단했지만 역시 공격에서는 조금 답답한 모습이었죠. 마요르카의 수비진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헤타페는 원정에서 2승만 거두면서 약한 모습인 반면 마요르카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홈에서 강하고 또 공격력이 살아난 마요르카의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14번 경기 세비야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또 경성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세비야는 주중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 맨유를 3-0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강한 전방 압박과 역동적인 역습으로 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또한 마르칸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의 경기에서 빠지며 9대2 바데 페르난두가 2주에 4경기를 선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경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마르캉, 조르단, 아쿠냐라는 주요 자원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죠.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바이에돌리드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아 연승이 끊기게 됐습니다. 경기는 지배했지만 바이에돌리드의 날카로운 역습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치는 장면이 나오는 등 마무리에서도 아쉬웠죠. 상대 세비야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만 일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비야가 그동안 보여줬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비야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세비야의 역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애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세비야의 역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세비야의 패배를 예상해봅니다. 네, 주축 자원들의 결장과 또 체력적인 열쇠로 세비야의 패배를 예상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23회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 픽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